단 7일 만에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한국에서 온 편지를 읽고 김치보다 더 매운 감동을 받았다는 한 캐나다 다큐 감독의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다큐멘터리 프로듀서 마틴 블레이크입니다. CBC 뉴스룸의 호화로운 회의실에서 매일 열리는 문화. 비교 기획 회의는 겉으론 화려하지만 저에게는 점점 무의미하게만 느껴졌어요. 캐나다의 광활한 대자연과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수많은 영상을 만들었지만 정작 제가 이토록 파편화된 정보 속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가슴 한편이 쓰라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새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 나타난 이메일을 보며 놀람과 동시에 지루함을 느꼈어요.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틴, 세계 문화 프로그램에 나갈 한국 소개 코너가 필요해요. 대본 3페이지. 간단한 사실과 멋진 영상이면 충분해요. 직접 방문은 안 해도 됩니다. 기한은 2주예요.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어요. 한국이라니 3페이지라니? 그 머릿속에는 높은 빌딩과 길게 이어진 지하철,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득 붐비는 거리만 떠올랐죠. K-팝 음악과 매콤한 카레 라이스 얘기도 들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어떻게 새로운 내용을 3페이지나 채울 수 있을까 막막했습니다. 빈 문서를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은 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 빠른 경제 성장, 오래된 전통, 그리고 K-팝 같은 현대 대중문화가 특징이에요. 다시 읽어보니 너무 밋밋했어요. 마치 관광 안내 팸플릿 같았죠. 의자에 기댄 채 눈을 비비며 생각했어요. 난 한국을 전혀 모르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단골 커피숍으로 걸어갔어요. 따끈한 라떼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질문들을 적었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요? 가족들은 어떤 방식으로 축하할까요? 정말 지하철이 그렇게 깔끔할까요? 인도 위를 깡충깡충 뛰며 부스러기를 쪼아 먹는 비둘기 한 마리를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보기도 전에 판단한 적이 있나? 마치 책 겉표지만 읽고 내용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았죠. 그날 저녁 서가 위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썼던 일기장이었죠. 조심스럽게 펼치자 빈내음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 중 눈에 띈 한 문장. 한국에서 배운 것은 화려한 연설보다 작은 친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순간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늘 엄숙하게 연설만 하시던 아버지가 친절을 말하다니요. 호기심 하나가 가슴속에 불씨를 던진 기분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친절이라니. 제가 작은 목소리로 되뇌었어요. 처음으로 한국이 단순한 번화한 도시나 인기 음악을 넘어 숨겨진 따뜻함을 지닌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을 천천히 닫으며 마음속에서 온기가 퍼졌어요. 길가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일어섰어요. 핸드폰을 집어들고 다짐했죠. 가야겠다. 항공사 홈페이지를 열자 손가락이 예매하기 버튼 위를 맴돌았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속이 울렁였고 카드 번호를 입력하며 결심했습니다. 인천행 항공권 구매 완료. 의자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 이 회색빛 도시를 떠나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내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버지가 말한 그 작은 친절을 직접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토론토의 작은 아파트를 나서며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뒤에서 짤랑거리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오늘 서울로 가는구나.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피어슨 공항 터미널은 여행자들로 분주했어요. 코트 망토를 입은 사람들, 가족들의 눈물 어린 작별 인사, 어린아이들의 제잘거림이 복도를 가득 메웠습니다. 반짝이는 전광판에는 디파처, 책인, 싱유러티라는 영어 안내가 빛났어요. 화살표를 따라가며 저는 기분이 조금씩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게이트 47, 플라이트 KE71 투인촌. 솔, 히 아이컴.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내다보았어요. 지상 직원들이 빌딩 블록처럼 짐을 싣는 모습이 보였죠. 엔진이 크게 울리며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제 속이 울렁거리더니 천천히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도시 풍경은 회색과 녹색 조각보처럼 멀어졌습니다.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살짝 대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한국에 가는 거구나. 속삭이듯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엔진 소리가 자장가처럼 느껴져 어느새 눈을 붙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뒤 부드러운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눈을 떴더니 창밖엔 연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흰색 터미널 지붕이 물결처럼 이어져 있었죠. 가슴이 확 뛰었습니다. 정말 여기에 왔구나. 공항 안은 신선하고 깨끗했어요. 반짝이는 바닥 아래에는 밝은 조명이 빛났고 한국어와 영어 안내판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머그레이션, 배거지 CLAIM, 커스텀즈. 표지를 따라 저는 질서 정연한 줄에 섰습니다. 줄에 선 사람들은 마치 고요한 연못 위 오리떼 같았어요. 모두 차분히 기다렸죠. 제 차례가 되자 미소를 띤 직원이 여권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그녀가 말했어요. 제 얼굴에는 커다란 미소가 번졌습니다. 라인 1투 시티홀, 플리즈. 공항 직원이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건네주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지 언드 패스트. 영어로 친절히 안내해주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짐을 끌고 승강장으로 가서 부드러운 좌석에 앉았어요. 지하철이 출발하며 속도가 붙을 때 유리창 너머로 빛나는 건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라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시청역에 내려 밖으로 나서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 벽에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반짝이는 타일이 붙어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와 갓 만든 가죽 가방 냄새가 살짝 섞인 공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저는 캐리어 바퀴를 움직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서울에 왔구나. 지도를 꺼내서 길을 찾았어요. 여기서 좌회전. 좌회전하니 작은 공원이 나왔습니다. 빌딩 사이에 낀 초록 잔디와 벤치, 그리고 그 위에 앉아 부스러기를 새에게 나누는 할머니가 보였죠. 새들은 종이 부채처럼 파닥거리며 부스러기를 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손을 들어 인사하자 저도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길 건너편에는 유리벽으로 된 커피숍이 있었어요. 안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원형 테이블에 앉아 책을 보거나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바리스타가 앉아있는 남자에게 증기나는 머그잔을 건네자 그는 눈을 감고 커피 향을 음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게 바로 휴식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고파져서 비빔밥 간판을 따라 들어간 작은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은 빨강과 노랑으로 화사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종업원이 영어로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라고 묻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곧 나온 비빔밥은 흰밥 위에 시금치 초록, 당근 주황, 고추장, 붉은빛, 달걀 노랑이 어우러진 마치 화가의 팔레트 같았어요. 숟가락으로 재빨리 비벼서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첫맛은 살짝 매콤했지만 깔끔하고 상쾌했어요. 눈앞에 앉은 다른 손님들의 표정도 부드러웠습니다. 여고생 2명이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정장 차림의 남자가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다들 순간에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낮의 건널목에서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물 흐르듯 길을 건넜습니다. 돌 위를 흐르는 물줄기처럼 이리저리 부딪히지 않고 깔끔히 흘러갔어요. 저도 그 흐름 속에 몸을 맡기고 건너갔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골목 깊숙이 들어가자 벽마다 화려한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흑백으로 찍힌 한국 영화배우의 얼굴이,
다른 한쪽에는 드럼과 색소폰이 춤추는 거리. 음악축제 광고가 보였죠. 작은 문 밖으로 부드러운 기타 선율이 흘러왔습니다. 살짝 들여다보니 기타와 작은 드럼을 연주하는 두 사람이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해 있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몇 장의 1,000원짜리를 기타 케이스에 넣었고 연주자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마음이 연결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도시는 단지 빠른 지하철과 반짝이는 빌딩으로만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 색채와 소리, 그리고 작지만 힘있는 친절로 가득하다는 사실을요. 저는 아직도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조금 더 가보고 싶어 5호선을 타고 왕십리역에 내렸어요. 역 안은 벽마다 화려한 벽화로 가득했죠. 헤드폰, 책, 음표 그림이 벽을 메우며 곧 열릴 예술축제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역 밖으로 나서니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2층짜리 집들이 옆으로 줄지어 있었어요. 주황빛 종이등이 저녁 노을처럼 반짝였죠. 공기에는 숯불과 향신료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향을 따라가 보니 작은 시장 노점상에서 고등어를 숯불에 구우며 연기가 리본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상인이 고등어 드셔보세요라며 영어로 권하길래 3,000원을 주고 한 마리를 받았습니다. 종이 접시에 담긴 생선을 한 입 먹으니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습니다. 연기에 살짝 그을린 단맛이 돌아 입안 가득 행복이 퍼졌습니다. 조금 더 걸으니 무거운 장바구니 2개를 든 할머니가 힘들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으며 한 봉지를 건네주셨죠. 함께 천천히 걸으며 작은 마당에 핀 데이지를 가리키며 이야기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토닥이며 고맙습니다라고 하셨을 때 제가 더 흐뭇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찔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갑이 사라진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걸음을 되돌렸습니다. 시장 노점상 자리도 할머니 댁 골목도 샅샅이 살폈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주홍빛으로 물드는 순간 편의점 앞에서 경찰 2명과 대화를 나누는 젊은 남자를 발견했어요. 그는 제 검은 가죽 지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달려가서 제 지갑 맞나요? 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내밀었어요. 차가운 물 한 병도 함께 내밀더군요. 더울 텐데 꼭 드세요라며. 그 작은 친절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TV 스튜디오에서 한국 측 제작진과 만났습니다. 조용한 골목길에 숨어있는 그 스튜디오 안은 부드러운 파란 벽과 구석에 낮은 나무 탁자가 있었어요. 지연, 민수 하나가 따뜻하게 맞아주시며 보리차를 작은 컵에 따라 주셨습니다. 달콤한 쌀떡도 한 접시 주시며 배고프시죠? 라고 물으셨죠. 그들은 제 하루 이야기를 경청해 주셨습니다. 물건을 구워준 노점상 아저씨, 가방 든 할머니, 지갑을 찾아준 경찰조차도 이야기하자 모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가 한국에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빠른 지하철이나 빌딩보다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더 중요해요. 스튜디오를 나서며 저는 다시 종이등이 걸린 골목을 걸었습니다. 그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일 때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한 곳이구나. 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작은 복지관에서 지연을 만났습니다. 문 위에는 커다란 빨간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 동네 김장 나눔 축제. 바로 김장 축제였습니다. 가을마다 이웃들이 모여 김장을 담그는 풍경을 동영상으로만 보다가 제가 직접 체험할 차례였죠. 복지관 안에는 긴 탁자 위로 연한 배추잎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고추장 붉은빛, 통마늘, 파가 담긴 그릇이 알록달록 섬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매콤하면서도 싱그러운 배추 향으로 가득했어요. 남녀노소가 비닐 장갑과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웃으며 배추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발랐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지연이 초록 장갑을 건네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장갑을 끼고 배추잎을 들었습니다. 팽팽한 잎 위에 붉은 고추장을 얹자 노을빛처럼 선명한 색에 마음이 설렜어요. 잘하셨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웃으며 엄지를 들어주셨습니다. 한쪽에서는 중학생들이 김장을 싸다가 고추장이 흘러 터진 순간 모두 깔깔 웃었어요. 한 소녀는 놀라듯 어깨를 으쓱하더니 다시 종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저도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그때 누군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칼에 손을 베인 분이 피를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순간 모두가 멈추고 달려갔습니다. 한 남성이 부축이고 다른 이는 상처를 누르며 또 다른 이는 소독약을 가져오고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죠. 상처 입은 분은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아무도 꾸짖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필요한 도움을 주며 서로 지켜주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첫 1000개의 김치가 완성되자 자원봉사자들이 작은 통에 나눠 담기 시작했습니다. 올겨울 혼자 지낼 어르신들께 배달할 김치를 포장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통을 상자에 넣었어요. 테이프로 상자를 단단히 고정한 뒤 차곡차곡 쌓으니 마치 보물 상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에는 매콤한 김치전과 뜨끈한 보리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들과 학생들 사이에 앉아 컵을 부딪히며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했어요. 김치전 한 입에 속이 든든해졌고 매콤하고 짭조름한 맛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김장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웃이 모여 손을 맞대고 필요할 때마다 서로를 돌보며 작지만 큰 친절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작은 친절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고요. CBC 스튜디오 그린룸에 앉아있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한국 소개 코너가 방송되는 날이었거든요. 벽은 연두빛이 도는 연한 초록색이었고 카메라 돌아가는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며 소피아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준비됐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그녀가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죠. 잘하실 거예요. 조명이 반짝이는 세트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머리 위에서 작은 별처럼 빛나는 전구들이 반짝였어요. 카메라가 저를 향해 대기 중이었고 감독님이 조용히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긴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준 모습, 생선을 건네준 노점상 아저씨, 지갑을 찾아준 경찰의 친절까지요. 빨간 녹화 램프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틴 블레이크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서울로 향했어요. 높은 빌딩과 빠른 지하철만 기대했는데 거기에서 만난 것은 훨씬 더 특별했어요. 바로 작은 친절들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제 마음속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할머니 옆자리에서 배추에 양념을 바르던 순간 지갑을 내밀었던 그 젊은 남자의 눈빛전은 그 장면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김장 축제 이야기를 할 때는 매콤한 고추장 냄새와 손이 약간 미끄러지던 감촉이 바로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서로 도우며 웃고 홀로 못 오는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던 광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덮여주었죠. 마지막으로 저는 말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은 작은 친절이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하는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힘이 됩니다. 녹화가 끝나고 감독님이 완벽해요라고 말해주었을 때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린룸에서 소피아가 저를 끌어안으며 정말 멋졌어요 라고 했어요. 얼굴이 뜨거웠지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이메일을 확인하니 캐나다 전역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 덕분에 모르는 사람에게도 웃어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고
어떤 할머니는 작은 친절을 알려줘서 고마워요라고 적었어요. 부모님도 자랑스럽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캐나다인인 것과 함께 한국의 따뜻함을 알리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죠.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반짝이는 모닥불 같은 친절들. 이제 저는 그 선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거예요. 길을 걸을 때마다 문을 잡아주고 길을 묻는 사람에게 지도를 가리켜주고 작은 미소로 답하는 친절을 잊지 않으려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 하나. 작은 친절이 어둠 속을 밝히는 환한 등불이 된다는 사실을요.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